태풍 바비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충남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양식장 물고기가 폐사하고 수확을 앞둔 벼가 쓰러지는가 하면 간판이 떨어지는 등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태풍이 중부지방을 빠져나간 가운데 충남 지역은 28일까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로 예보됐습니다. 당진과 태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당진에선 앞선 확진자와 식사를 한 60대 남성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태안에서도 확진된 부모의 10대 자녀가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천안 순천향대병원에선 간호사와 환자가 추가 확진됐습니다. 계룡의 한 교회에서도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신도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태풍 바비로 인한 크고 작은 피해가 충남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양식장 물고기가 폐사하고 수확을 앞둔 벼가 쓰러지는가 하면 간판이 떨어지는 등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한범우 기자입니다. 태안에 있는 광어 양식장입니다. 하늘이 훤히 보일 정도로 지붕 비닐이 뜯겨 나갔습니다. 시설을 받치는 기둥도 제자리를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새벽에 몰아친 강한 비바람 때문입니다. 건물 피해는 물고기 폐사로 이어졌습니다. 전기시설 고장으로 물과 산소 공급이 끊기면서 광어 1,50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대략적인 피해액만 1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태풍이 다 지나갔다고 생각할 때쯤 한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갑자기 비바람이 치면서 이 양어장 지붕 자체가 한 5번 정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 고기한테 공급하는 이 물라인도 깨지고 전선들이 다 단락되고 하면서 막 이삭이 나와 익어가던 벼도 태풍 바비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위로 자라야 할 벼가 모두 한쪽 방향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곳이 논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벼는 바닥에 완전히 드러누웠습니다. 수확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벼 대부분을 못 쓰게 된 겁니다. 한 해 농사를 망친 농민은 태풍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제 앞으로 몰라요. 다 쓰러져요. 이거 거의 90% 정도 쓰러졌다고 봐야요. 수확하기 어렵다고 봐야죠. 왜 그런 거면은 이게 어느 정도 반이라도 여물었이 하는데. 서산 지역 과수농가 3곳은 추석을 앞두고 수확 예정인 배가 떨어지는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각종 시설물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강풍에 주택과 상가에 간판이 떨어져 나갔고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충남 소방본부에 접수된 태풍 피해 신고는 29건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중부지방을 빠져나간 가운데 충남 지역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기상청은 28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입니다. 28일 최고 기온은 서산과 홍성, 예산, 청양 등 32도, 최저 기온은 당진과 태안 등 25도로 전망됩니다. 해상에서도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충남 북부 앞바다와 남부 앞바다 물결은 최고 1m까지 일겠습니다. 지난 23일 아산 삽교천에서 발견된 시신은 장마철 폭우로 실종된 80대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산경찰서는 27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시신의 신원이 실종된 주민 A씨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 주민 2명은 폭우가 쏟아진 지난 3일 산사태로 떠밀려온 토사에 휩쓸려 인근 하천으로 빠진 뒤 실종됐습니다. 합동 수색대는 실종 20일 만인 지난 23일 오후 4시 25분쯤 아산 인주면 삽교천 방조제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함께 실종됐던 70대 주민은 지난 12일 송악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27일에는 지역 내 첫 2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김홍장 당진시장의 브리핑 주요 내용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어제 2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금일 11번째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11번 확진자는 당진 1동에 거주하는 60대로 9번, 10번 확진자와 지난 8월 22일 당진 1동 엄니공탕에서 함께 식사를 하여 26일 접촉자로 분류된 뒤 당진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금일 오전 7시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확진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로 이 경우 검체 취체일 기준 2일 전부터 역학조사를 시작하므로 8월 24일부터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확인된 동선으로는 8월 25일에는 오전 8시 30분경 등기소 앞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당진 공영버스터미널로 이동하였습니다. 그 후 1시간가량 대합실에서 대기하였고 오전 10시 수원행 시외버스를 타고 수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 후 수원에서 화성으로 이동하여 자녀 집에서 1박 2일 머물렀습니다. 26일 14시경 당진 보건소는 9번, 10번 확진자와의 접촉이라는 사실을 통보하였고 수원에서 대상자를 당진 보건소 앰뷸런스로 이송하여 16시 10분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귀가하였습니다. 현재 확진자는 11시 52분경 공주의료원으로 이송 완료하였습니다. 확진자가 이용한 버스 정보 확인을 위해 확진자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 요청하였으며 당진 경찰서에 핸드폰 위치값 조회 또한 요청하였습니다. 심층 역학조사 실시 후 추가되는 이동 동선 및 접촉자는 추후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확진자는 지역 내 첫 2차 감염자이며 우리 시에서도 연일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도 크고 확진자의 이동 경로 상세 공개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 공개 안내 지침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동선 공개 기간, 동선 공개 범위, 접촉자에 대한 동선에 대한 제한된 공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부터는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지침을 더욱 유연하게 해석하여 감염의 우려가 큰 학교와 공공기관 등의 장소는 이동 경로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시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내 감염 확대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결정입니다. 홍성과 태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각각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홍성 7번째 확진자는 70대 남성으로 발열과 설사 증상을 보여 홍성의료원 응급실을 방문해 검사한 결과 27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경로와 동선, 접촉자 등은 역학조사 중입니다. 태안 7번째 확진자는 태안 2번과 3번 확진자의 중학생 딸 A양입니다. A양은 부모가 확진된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가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27일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A양의 어머니는 서울 강남에서 지인을 만난 뒤 지난 13일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같은 날 A양의 아버지와 동생도 확진됐습니다. 병원과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는 등 충남도 내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천안 순전향병원에서 40대 간호사와 70대 중환자실 입원 환자가 각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간호사는 중환자실이 코호트 격리돼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향대병원 관련 확진자는 27일 기준 의료진 12명과 환자 2명 등 모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계룡에서도 30대 남녀 2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다녀왔으며 이튿날 계룡 주기쁨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 남성의 아버지인 70대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접촉자로 분류된 이 교회 신도 30여 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도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이행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지난 25일 충남도가 관내 사찰 70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40곳에서 대변 법회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 23일에는 교회 751곳이 현장 예배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충남도는 이들 종교시설에 대한 계고문을 보내고 31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도는 오는 30일 도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모임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르면 도내 모든 종교시설은 31일까지 비대면 예배와 비사, 법회만 허용됩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자입니다. 충청권의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전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으로 충북이 꼽혔습니다. 마이너스 12%라는 감소율을 기록했는데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감소세입니다. 충북을 제외한 대전과 충남도 출생아 감소율이 역시 전국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충남 지역의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13.2명에 머무르며 전년 대비 8%나 감소했습니다. 또 지난해 대전, 충남, 충북 모두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출생아 수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출생아가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요인이 충청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평균 출산 연령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는 분석입니다. 대전 지역의 지난해 평균 출산 연령은 32.8세로 서울, 전남, 경남과 함께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충남, 충북 지역의 지난해 평균 출산 연령은 각각 32.2세로 역시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한편 첫째 아이를 출산하기 전까지의 결혼 생활 기간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역시 원인인데요. 특히 충남의 경우에는 첫째 아이 출산까지의 평균 결혼 생활 기간의 증가폭이 0.3년을 기록하면서 전국 상위권에 기록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전체 출생아 가운데 셋째 아이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대전이 8%, 충남 10%, 충북 11%가량으로 극소수를 차지하면서 각 지역별 다자녀 가구 비율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분석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장마철 도내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특별 점검해 14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배출 허용 기준 초과 4건과 배출 및 방지 시설 기계 고장과 훼손 방치 3건, 오염물질 누수 시설 방치 1건 등 모두 14건입니다. 충남도는 사업체의 행정 처분을 통지한 뒤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별도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을 예방하기 위해 7월부터 이달 21일까지 도내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청양 고추 구기자 축제를 대신해 열리는 농특산물 온라인 기획전에 청양산 건고추 판매 가격이 확정됐습니다. 청양군은 시장 거래 가격과 출하량을 고려해 건고추 판매 가격을 600g에 19,5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긴 장마로 건고추의 가격이 지난해 11,000원보다 8,500원 인상됐습니다. 해당 가격은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청양 농특산물 온라인 기획전과 대전에 위치한 청양 먹거리 직매장에 적용됩니다. 당진시가 2020년 상반기 전국 시 단위 고용률 2위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지표를 보면 당진시의 고용률은 68.1%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고용률인 70.7%보다는 2.6%포인트 하락했지만 서귀포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당진시 고용률은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전국 시 단위 고용률 2위에 오른 이후
9년 연속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